네, 오늘도 다시 자바 프로그램에 대한 녹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DB 연결하는 거 해서 여기 오라클 드라이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매니저 이렇게 경로하고 아이디 패스워드 넣어가지고 OK까지 떨어진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류가 발생할 거고요.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껐다 켰다 뭐 이러면 얘가 이제 안 돌아갈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컨트롤 F11을 눌러서 OK가 잘 떨어지는지 보고 혹시라도 오류가 생기면 대부분 DB가 꺼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컨트롤 Shift ESC 누르셔서 여기 보시면 서비스라는 데 가서 우리 어제 했듯이 영문자 5를 이렇게 누르시면 5로 시작하는 애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오라클 서비스하고 여기 그 리스너 요 두 가지가 실행 중인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관리하는 건 여기서는 아니고요. 여기 서비스 열기라는 거 열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뭐 수동으로 하든 자동으로 하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직접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동으로 계속 켜놓으면 메모리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해서 DB를 쓰시길 바래요. 무작정 내가 DB를 하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하면 실제로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잘 관리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DB가 저희는 OK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 어제 배운 이후부터 계속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할 부분은 여기 스테이트먼트 클래스라고 하는 것부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쿼리를 던져야 되죠. 그 쿼리를 담당하는 애가 여기 있는 SQL문으로 던져야 되는데 그 SQL문을 담당하는 애가 여기 있는 스테이트먼트 클래스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할 거고요. 여기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줌을 안 띄워놨네요. 줌을 좀 띄우고 그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쿼리가 대표적으로 두 종류가 딱 있습니다. 하나는 execute query라는 애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execute update라는 애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는 한 놈은 결과를 result set이라고 가지고 오고요. execute query는 여기다 SQL을 던지면 결과로 result set이라고 하는 결과 집합을 가지고 오고요. 여기 있는 애는 쿼리를 던지면 execute update라고 숫자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어떤 차이냐면 얘는 여기 있는 execute query는 여러분이 보통 select moon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그 결과의 집합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select moon 이런 애들을 쓰는 거고요. 여기는 update moon, execute update는 insert, update, delete 이런 애들 있죠. 요걸 가지고 DB를 변경시켜야 될 때 그때는 요걸 사용하는 겁니다. 요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얘가 숫자를 리턴하는데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는 영향을 받은 행행의 개수가 넘어오거나 혹은 아무것도 안 됐다 그러면 제로라는 애가 넘어옵니다. 그걸 보고 얘가 성공적으로 됐는지 실패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쓰고 나면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클로즈를 해주셔야 그 리소스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두 종류의 쿼리 여기 보듯이 execute 쿼리라고 하는 애랑 이건 검색을 위해서 쓰는 거고요. 데이터 수정을 위해서 추가 수정 삭제 이런 걸 위해서는 execute update 이렇게 해서 두 종류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순간순간 까먹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뭔가 안 됐다. 그러면 요 메소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result set이라고 하는 애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쿼리를 던지면
레코드 한 개를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레코드를 여러 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개를 가지고 온 이거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결과 집합, result set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안에 사실은 컬럼이 이렇게 컬럼이 뭐 4개가 있었다.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 레코드를 하나를 가지고 오고 거기서 요걸 하나씩 꺼내와야 이 레코드 안에 있는 내용들을 DB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SQL문 실행 결과를 얻기 위해서 result set 클래스를 이용할 거고요. 현재 데이터의 행, 레코드의 위치를 가리키는 커서를 관리하는데 요거를 저희가 좀 이따 보면 next라는 걸 가지고 관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커서의 초기값은 첫 번째 행 이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next라는 걸 가지고 처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몇 가지 이제 메소드가 있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자바를 쓰고 옛날에는 만들어 쓰는 게 위주지만 지금은 클래스가 제공이 되면 그거에 해당되는 이런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이게 중요하죠. 아이고. 자, 그런데 뭐 다 알고 쓰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몇 개 보면 대충 느낌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쓰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첫 번째는 first, last 뭐 이런 식의 레코드에 처음으로 가고 맨 뒤로 가라 뭐 이런 것들이 되고요. next는 다음으로 넘어가라 뭐 이런 거고, 요건 이전으로 가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맨 처음이냐 맨 마지막이냐 뭐 이런 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이렇게 컬럼 내용을 가지고 오는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문자열로 컬럼 이름으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인덱스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연습해 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레코드를 이제 읽어와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문장을 만드는 거부터 해서 이제 쭈루룩 있죠. 그래서 뭐 특정한 내용만 가져오기, 뭐 조건 넣어서 가져오기, 이건 다 DB에서 여러분이 다 배우신 것들입니다. 그거를 쓰는 법들을 저랑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중요한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나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랑은 질의를 하면서 결과를 가지고 올 거고 그 결과를 읽어보는 방법을 쓸 거예요. 여기 있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쿼리를 던지면 이런 덩어리의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그 놈을 우리가 result set이라고 해서 RS라고 하는 애로 받아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next라고 하는 걸로 요 첫 번째 레코드를 하나 읽어옵니다. 첫 번째 레코드를 이렇게 쑥 읽어온 다음에 그 레코드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애를 이렇게 문자열로 컬럼명이 네임이네 하면 요 네임인 얘를 쏙 꼬집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놈의 타입에 맞춰서 여러분이 그 반환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있는 애는 이렇게 id라는 애로 이제 뽑아오는 거고, 세 번째는 이렇게 depart라고 해서 이렇게 각각 이렇게 뽑아오시면 돼요. 뭐 그거 말고는 뭐 별게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름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여기를 요 앞쪽에 있는 애처럼 해서요. 뭐 여기 뭐 get int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 컬럼 번호 이렇게 넣어서 여러분이 요건 스트링이니까 get string 해가지고 여기다가 0번 이러면 0번째 있는 위치 요 놈을 가지고 와요. 요거는 1번 그럼 요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2번 하면 요거 인덱스로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것들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그 얘기죠. get string, get integer, get doubl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올 그 타입을 적어주면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요 얘기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 처리하고 나면 close. 지금 계속 얘기가 반복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를 봤더니 얘는 여러분이 잘 넣어놓은 애들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화면에다가 한번 뿌려보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한테 들어있는 내용들을 저희 그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을 다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근데 여기는 뭐 한글 처리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저희는 어차피 이미 UTF-8으로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일단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저희가 오라클을 쓰기로 했는데 여기는 MySQL을 사용할 경우에 쓰는 법이에요. MySQL을 사용하는 경우. 저희랑 다르죠? 저희는 아까 어떻게 썼냐면 저기 보시면 저희는 여기를 어떻게 해요? JDBC 땡땡 오라클 땡땡 sin 땡땡 골뱅이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뭘 줘요? 우리 SID를 줬는데 MySQL은 이런 식으로 JDBC 땡땡 MySQL 땡땡 슬래시 로컬호스트 포트 번호도 다르고요. 그리고 얘는 진짜 DB 이름을 주는 거예요. 저희는 SID라고 하는 그걸 주는 거고요. 얘는 DB 이름을 줘서 이렇게 합니다. 자, 뭐 어쨌건 저희 요런 애를 저희 오라클을 가지고 한번 뽑아오는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하죠. 자,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는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는 오라클 드라이버 설치가 됐고요. 두 번째는 드라이버를 연결했어요. 세 번째는 이 연결된 정보를 가지고요. 커넥션을 했으니까 커넥션을 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그 앞에 문장을 잠깐 보시면 이제 그 교재를 보시면 요런 애가 있어요. 그 문장을 만드는데 얘가 컨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장을 만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드라이버 매니저를 이용해서 커넥션을 했는데 이 커넥션 된 정보를 받아와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안 했는데 여기다가 컨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딱 주면 조금 더 넣어야 되겠네요. 커넥션 이렇게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주면 여기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저희 SQL 하니까 이 SQL과 관련된 커넥션 객체를 저희가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커넥션이라고 하시고요. 그 커넥션을 커넥션이라고 하는 이름에 그러니까 컨이라고 적을게요. 컨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변수에다가 이 정보를 받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만 하면 연결은 됐지만 그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이 get connection의 return 타입이 뭐예요? 커넥션이기 때문에 이 앞을 커넥션 클래스를 하나 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커넥션 객체로 넘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나는 이제 문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용할 문장은 아까 전에 봤듯이 뭐예요? statement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statement 요 정도 쓰시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SQL, 자바 SQL에 있는 statement를 쓰고요. 얘를 statement라는 변수로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위에서 연결된 왜냐면 이 정보들이 있어야 이놈으로부터 DB에 접근해서 문장을 사용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con하고 이렇게 보시면 제일 처음에 올라오는 create statement. 이 return 타입이 뭐예요? statement죠.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 나는 create statement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는데 걔는 뭐예요? return 타입이 statement라는 얘기예요. 얘 소속은 connec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create statement를 했더니 statement가 return이 돼 라고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요 객체가 뭐냐면 이제 요 DB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만든 SQL문을 싹 날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SQL문을 싹 날려서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DB 연결을 할 거고요. 이 DB 연결에 대한 관리를 매니저가 하는데 커넥션을 이렇게 걸어요. 그러고 나면 연결됐어 정보가 여기 있고요. 이 연결된 정보를 가지고 문장을 하나 만들어 오는 거예요. 문장을 만들고 나면 저희가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이 statement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아까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뭐 execute 뭐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개의 결과물을 가지고 올 때는 어떻게 해요? execute 그리고 뭐야? query라고 해서 이렇게 날리죠. query를 이렇게 날려요. 그리고 여기에다 SQL문을 주면 그 SQL문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들어갈 문장은 제가 안 띄워놨는데 db버를 좀 여시고요. 자, db버를 여시고 거기에 있는 SQL문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어쨌건 요 SQL문은 여기서 저희가 뭐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 넣는다 치면 요게 수행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사실은 얘도 SQL문을 던지고 나면 여기 보듯이 throw exception이라고 해서 예외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SQL exception이라고 해서. 근데 저희가 이미 여기 SQL exception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긴 DB 연결 오류는 아니죠. 연결 이제 또는 처리 오류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그죠? 자, 어쨌건 이렇게 놓고 얘가 이제 쿼리를 날리면 얘의 결과는 뭐예요? 리절트 셋으로 들어오는 거죠. execute 쿼리의 결과는 리절트 셋이에요. 따라서 이 앞에다가는 어떻게 해요? 리절트 저희가 이렇게 하면 이게 셋 SQL로 된 그죠? 리절트 셋인데 얘를 그냥 간단하게 RS 리절트 셋이라고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봐서 이 문장을 만들어서 그 문장을 수행하고 나면 DB에 가서 어떻게 해요? 레코드 결과를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리절트 셋이라고 하는 애로.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쿼리는 저희가 어제 썼던 여기 있는데, 자, 저희가 여기에서 잘 생각해 보면, 템프로 들어왔을 때, 템프에서 만든 테이블이 저희가 멤버가 있었죠. 이 멤버에 있는 요 정보들을 다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A1, B1, C1 뭐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를 다 가지고 오는 쿼리가 이거였죠. 그래서 요걸로 사실은 여기 이렇게 다운표 안 넣어도 우리 테이블명이니까 이렇게 안 넣어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쓰는 쿼리는 요런 모양이에요. 요거를 긁어서 요 뒤에 땡땡이라는 거 안 가져오는 겁니다. 세미콜론 안 가져오고 그거를 요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얘가 저 쿼리 요런 쿼리를 들고 절로 가서요. 요런 애에다가 이게 탁 적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DB에다가 딱 던지고 그 결과를 이렇게 들고 오는 겁니다. 자, 결과를 들고 오면 저희는 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로 치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자, 쿼리를 문장을 이렇게 만들고요. 문장을 날리면 이렇게 리절트 셋으로 들고 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처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봐야죠. 저희가 볼 부분 이거예요. 이제 리절트 셋으로부터 이제 하나씩 꺼내오는 겁니다. 꺼내와서 이거를 화면에다 뿌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리절트 셋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몇 개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if로 하면 if로 해서 예를 들면 리절트 셋에 next가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 불리한 값이거든요. true이거나 false인데 next가 있다면 그 다음 거를 그냥 저절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rs라는 애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그냥 바로 sysout 해가지고 이게 하나 찍을 수가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rs로부터 어떻게 하냐면 get string으로 잠시만요. 저희 타입으로 봅시다. 자, 처음에 아이디는 스트링 타입이었죠. 여기 구조를 잠깐 컬럼을 잠깐 봤더니 바차 넘버 바차예요. 그죠?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get 스트링으로 이렇게 받아오는데
여기를 받아올 때 받아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잘 보시면 getString으로 가져오는데 한 놈은 int로 가져오고 한 놈은 어떻게 해요? 컬럼 라벨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컬럼 라벨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요 라벨 id죠, id.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대소문자 구별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id 이렇게 적으셔도 될 거예요. 일단 하나 가지고 오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됐고 요걸 가지고 오냐.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우리 첫 번째 거에 대한 값을 불러올 수 있느냐 이렇게 봤더니 A1 이렇게 가져와요. 훌륭하죠, 그죠? 자, 요걸 복사해 가지고 요번에는 가지고 오는데 이제 id가 아니라 숫자로 1번이라고 넣었어요. 인덱스 1번에 있는 애를 가지고 와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얘는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가지고 오네요, 그죠? 잠시만요. 예. 만약 0번 이렇게 했어요. 0번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돌렸더니 얘가 죽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자바는 일반적인 숫자가 0번부터 시작하는데 SQL은 또 특이하게 1번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잘 맞추셔야 돼요. 1번 하면 id고요. 2번 하면 뭐예요? 저기 아까 있던 그 패스워드겠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렸더니 패스워드를 가져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age죠. 그죠? age니까 age인데 얘는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내렸는데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여기다 이렇게 해서 age라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요거를 가지고는 오는데 한번 찍어볼까요? 찍힐 수도 있는데 찍히긴 찍히는데 요걸 뭘로 가지고 왔냐면 문자 열로 가지고 온 거예요. 스트링으로 가지고 온 거고요. 여러분이 이걸 숫자로 가지고 오려면 여기를 어떻게 해요? get int라고 해서 이렇게 int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게 돼요.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얘는 이제 숫자로 가지고 오는 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나 더 해서 요거는 스트링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스트링으로 가지고 오고 컬럼의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가지고 오면 홍길동까지 이렇게 잘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여기 있는 요거 이게 다 한 줄 가지고 온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뭐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거는 if였기 때문에 요게 한 번 존재했을 때 이렇게 처리합니다. 근데 이걸 계속 처리하고 싶어요. next가 있는 동안.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while로 처리하면 되겠죠. while. 그러면 이 next가 있는 동안 이걸 계속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코드의 내용을 뚜루룩 다 찍습니다. A1, B1, C1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저희가 요거를 이렇게 하면 여기 완전 일회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넘어온 애를 변수로 받아야 되죠. 예를 들면 이런 스트링의 id라는 애로 이렇게 받아올 거고요. 요거를 고치는 게 더 귀찮으니까 먼지 봤으니까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내려서 두 번째는 뭐였죠? 패스워드였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세 번째는 스트링이 아니라 이제 int여야 되겠죠? int형의 뭐야? age. 네 번째는 스트링의 name.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요건 내부에서 사용할 이름인 거고요. 이거는 DB랑 관련된 이름이에요. 그 DB 컬럼에 맞춰서 여러분이 여기를 쓰셔야 돼요. 자, 근데 뭐 이거는 이렇게 글자로 여러분이 직접 패스워드, age, 그 다음에 이건 int여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name.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샥 가지고 오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건 지금 찍어봐야 아무것도 안 찍히죠? 왜 안 찍혀요? 변수에만 넣었잖아요. 오히려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sys_out 해가지고 처리하는 거를 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id란에 찍고 여기다 이렇게 한 칸 주고 더하기 뭐예요? 패스워드 주고 한 칸 주고 더하기가 아니에요. 여기다 뭐죠? ag 주고 더하기 한 칸 주고 그 다음에 name 주고 이렇게 가로까지 닫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얘는 이제 옆으로 찍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홍길동, 김길동, 이길동 이렇게 찍을 거예요. 아니면 좀 그러면 여기를 짝대기를 하나 넣는 거죠. 짝대기 이렇게. 적당하게 찍을까 이거. 짝대기 어디 갔냐? 네. 짝대기 여기에 짝대기 이렇게 주고 여러분이 이렇게 돌리면 구분이 되죠. 자, 얘처럼 글자가 크기가 이렇게 다르면 공간을 띄우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쓰는 방법은 뭐예요? /t 주고 /t 주고 /t 주고 이렇게 찍으면 아무래도 좀 깔끔해지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찍는 것처럼. 될까요? 그리고 이걸 더 깔끔하게 찍으려면 여러분이 위에다가 이런 꾸미는 거니까 이렇게 주르륵 박스 하나 거주고요. 다 찍고 와일문 끝나고 나서 여기서 하나 찍으면 길이는 좀 이따 조절하면 되고 그러면 마치 뭔가 잘 꾸며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이거 왜 위 아래다 이렇게 했는지 알죠? 여기는 얘네들을 찍는 반복을 하는 거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저희가 뭘 할 수 있어요? DB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제 화면에 찍는 것까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읽어보시면 이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들고 와서 쪼개서 가지고 온 거구나. 이렇게 불러올 수 있구나 라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getString이나 getInt 뭐 이렇게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잘 쓰시면 됩니다. 잘 쓰시면 그럼 되고 여기는 그것들에 대한 내용을 한 거예요. 여기는 뭐 정신없습니다. 그죠? 뭐 엄청 복잡하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저희 앞쪽에 보시면 요런 애가 있어요. 커리를 하는 조건을 줬단 말이에요. id가 뭐 어떤 애일 때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저희도 똑같이 줘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조건문으로 어떻게 해요? 왜요? 우리의 id가 뭐이네? 지금 문자열 안에 문자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작은 다음표로 이렇게 냈습니다. 문자가 A1인에만 A1인엔 중간에 있습니다. B1인에만 뽑아보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얘를 수행을 하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B1인에만 이렇게 뽑아오죠. 조건문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소문자로 B1이라고 넣잖아요. 그럼 이거 못 찾아요. 왜요? 이거는 여기는 정확하게 글자 대소문자를 구분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맞추는 거고요. 제가 대소문자 구별이 없다는 거는 여기에 SQL문은 소문자를 쓰나 대문자를 쓰나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적당하게 여러분이 잘 조절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하고 여러분이 넣는 값들하고를 좀 구분해서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자, 돌렸는데
이렇게 매번 고정이 아니라 이 부분을 여러분이 외부에서 받아서 넣고 싶어요. 외부에서 받아서 넣고 싶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잠깐 배운 애 중에 그런 애가 있죠. 이게 지금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이지만 여기에도 여러분이 GUI로 하나 띄워도 되겠죠. 어떻게 뭘 띄울 거냐면 J 옵션 펜에 show input dialog라고 해서 여러분이 찾고 싶은 아이디라고 이렇게 받자고요. 찾고 싶은 아이디. 그럼 받겠죠, 여러분이. 뭐라고 받을 거예요? 여기다 스트링으로 받을 거. 얘는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라고 했죠. 그죠? 여기 지금 안 보이네. 자, 스트링인데 스트링인 애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find id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걸 받았다 치자고요. 그럼 요거를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find id라는 애를 여기다 넣으면 이게 찾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띄웠는데 그럼 여기 이렇게 올라오죠. 여기에다 여러분이 아까 전에 보듯이 B1 이렇게 넣었는데 B1을 여기 B1이 들어가지 않죠. 이건 그냥 문자열의 의미로 들어갑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건 변수고 요애는 문자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때 제일 중요한 게 요거를 이제 잘라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거 SQL문 처리하거나 이럴 때 되게 중요한 건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변수를 문자열 안에 넣으려면 여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문자로 잘라내고요. 더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더하기를 하고 문자열로 이렇게 문자열 안에 문자열이 들어가고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고 싶었던 그 다운표 안에 요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전체를 만드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요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문자열, 그러니까 쿼리가 던지는 문자열은 이렇게 작은 다운표 안에다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고 여러분이 요거를 돌려보면 자, 나는 여기에다 이제 B1이 찾고 싶다. 이렇게 넣으면 B1을 찾을 거고요. 다시 쿼리를 던진 다음에 여러분이 이번엔 C1을 찾고 싶다. C1을 찾고 싶다. 그럼 C1을 이렇게 찾을 겁니다. 요런 것도 중간중간에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요거는 좀 아껴두고 저희는 요것도 복사를 하나 하고요. 저희도 요것도 좀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여기에다가 붙여버릴게요. 자, 저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그냥 멤버를 출력하도록 그냥 만들어 놓은 아까 우리 최초의 걔를 그냥 쓸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잘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동작까지는 일단 첫 번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남은 거는 저걸 잘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삽입 삭제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삽입도 하고 삭제도 하고 뭐 그런 동작을 하려고 해요. 인서트도 해보고요. 그런 동작들을 지금부터 저희가 하나씩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거니까 여기에서 그냥 바로 구문들을 처리를 해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요게 이제 검색을 하는 애인데 검색을 하기 전에 사실은 요 문장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뭔가 집어넣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검색을 한 다음에 뒤에다 넣으면 우리가 얘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요 윗부분에다가 추가하는 거를 하나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어디인지를 아셔야 되니까 저희가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여기 지나가면 여기 인서트 해가지고 이렇게 동작들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동작을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얘는 이제 아마 캐릭터 셋이 안 맞아서 그럴 거예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UTF-8으로 먼저 세팅을 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 캐릭터 셋 한글 쓰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이런 거 쓰면 큰일 나요. 그냥 아예 UTF-8으로 쓰시는 게 깔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이렇게까지 한번 처리해 볼게요. 여기도 뭐 그런 문장들이 있는데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값 추가하는 것들, 삭제하는 것들 저희가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외부에서 이거를 추가하는 코드를 넣거나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은 저희가 간단하게 테스트만 해보고요. 나중에 그거는 이제 따로 뽑아서 이제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위에서부터 할까요? 이 파트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파트예요. 자, 여기 데이터 인서트 부분을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거는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이 인서트라고 하는 거, 인서트 공문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하고요. 여기 문장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DB를 접속해서 갖고 있는 문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먼트에다가 여러분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렇게 쿼리에 대한 리절트 셋을 가져올 때는 execute 쿼리지만 내용을 수정할 때는 뭐예요? execute update라고 했죠? 요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문장을 넣으시면 얘가 수행을 하고 나면 이렇게 리턴 타입을 하나 들고 옵니다. 정수형으로 가져오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얘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거는 뭐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보통은 보통 이런 프로그램 할 때 DB에서 execute update 할 때 앞쪽에 나오는 int 값은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넣겠죠. 어떻게 넣을 거냐면 저희가 있던 저 문장을 들고 와서 넣을까요? 그냥 일일이 늘리니까 어려우니까 귀찮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넣는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넣는다고 치면 뒤에 건 필요 없다 그랬죠? 자, 우리가 넣어야 될 문장은 이런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요 사이에다 이렇게 넣으면 정신이 없잖아요. 이게 정신이 없으니까 보통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위에다가 저희가 스트링으로 어차피 넣어야 되는 건 스트링이니까 insert sql 이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문장을 넣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해요? 저희는 insert sql을 딱 넣으면 똑같아지겠죠. 자, 얘가 오류가 있는 이유는 맨 뒤에 세미콜론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템프란 사용자로 멤버라고 하는 테이블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죠? 얘가 insert 이렇게 할 건데 요것도 요 문자열 안에서는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아예 문자를 좀 아래로 움직여서 멤버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내리면 여러분 이거 조금만 조절하시면 이렇게 저희가 쿼리 던질 때 모양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서 한 줄로 이렇게 만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들 사이에 얘하고 얘 사이에 공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쿼리를 던졌는데
커리를 던졌는데 여러분이 요거를 할 때 얘가 여기에 이렇게 붙어버리잖아요. 지금 얘는 구분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저거 이렇게 붙여서 저쪽 문장에서 이렇게 붙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를 하나로 인식을 해버려요. 얘는 지금 아마 될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얘는 지금 그 제약 조건을 깨서 지금 못 넣는 건데, 얘는 되는데 저쪽에서 하면 이게 붙어서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를 떨어뜨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것도 이렇게 붙으면 얘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쓰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여기를 떨어뜨렸다고 떨어뜨렸는데 여기를 만약 이렇게 만들잖아요. 지금 보듯이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보기엔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두 개가 붙어 있던 거거든요.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공백이 있는데 이 상태를 만든다고 이렇게 하면 공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찍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아까 봤듯이 얘를 똑같이 넣으면 문제가 되니까 요거를 D1이라고 만들 거고요. 요번엔 드디어 둘둘둘로도 한번 넣어보고 25살로도 만들고 좀 다른 이름도 넣읍시다. 자, 손흥민이라고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걸 이제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여기서 이렇게 업데이트 된 애를 다시 불러다가 다시 찍고 싶죠. 그러면 이게 갱신이 되는지 볼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상태로 컨트롤 F11 이렇게 눌렀더니 어떻게 해요? 여기 잘 들어가죠. 인서트를 했어요. 다시 하면 이거 무조건 에러 뜹니다. 왜 에러가 뜨냐면 여기 보면 유니크 컨스트레인트 뭐예요? 멤버 PK라고 잡아놓은 여기 요 놈. 우리 뭐라고 했어요? 얘가 우리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에 겹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다시 다른 이름으로 넣으면 삼색 누구 할까요? 모르겠네. 박태환이라고 합시다. 박태환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잘 들어가죠. 이것만 다르면 다 들어갑니다. 딴 건 겹쳐도 상관없는데 여기만 다르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시던 인서트라고 하는 애를 한 거고요. 자, 얘는 계속 수행하면 요거는 이제 자꾸 사고를 치니까 요 세트는 이렇게 좀 닫아 놓을게요. 전 삽입이고요. 이번엔 수정 부분도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 보면 스트링의 업데이트 SQL이라고 하는 애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 위랑 똑같이 대문자로 할까요? 그냥? 아니면 SQL 이렇게 할까요? 보통 이게 더 맞죠? 그죠? 이걸로 할게요. SQL로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문장을 이제 만들어 냈습니다. 문장을 만들어 놨는데, 뭐, 여러분이 어쨌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낼 거예요. 그리고 얘도 결국엔 뭐 할 거예요? 이렇게 업데이트 할 거죠. 그거에 대해서 업데이트 할 거예요. 근데 이 업데이트는 무슨 업데이트요? 업데이트 SQL문을 넣어서 하는 업데이트요. 자, 이 업데이트 문은 여러분이 이제 만드셔야 되죠. 자, 근데 난 이거 업데이트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가서 사실 이거부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실수를 할까봐 잘못된 쿼리문을 던지는 것보다는 이게 낫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연습을 일단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난 업데이트 멤버를 할 건데, 그러니까 업데이트 다음엔 테이블명이 오고요. 셋하고 여기에다 이제 하나씩 하겠죠. 셋 패스워드
age, name, where, 어떤 애, 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자, 패스워드가 다 111로 돼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얘는 777로 바꿀 거고요. age는 뭐 10살로 바꿀 거고, 이름은 이름이 제일 문제네. 유명한 연예인이 누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수업 시간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예인 이런 다음에 저희가 이미지 검색으로 찾아봅시다. 이 누구냐? 유재석 합시다. 유재석. 네. 자, 이름은 유재석. 자, 아이디는 A1번인 애를 이렇게 바꾸자고요. 자, A1인 애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자, 우선 저거 수행하기 전에 일단 커리를 봤더니 여기는 홍길동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A1은. 자, 근데 요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수행을 했더니 얘가 샥 수행이 되고 돌렸더니 유재석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되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 SQL을 가리키고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어쨌건 저희 여기에다가 저런 애를 이렇게 딱 넣을 거란 얘기죠. 자, 넣는데 여기 지저분하니까 그냥 요렇게 넘버 7번 콤마까지는 있어야 되겠죠. 콤마까지는 있고 요렇게 age 여기 쌍따옴펜이 있어야 되고요. 더하기 네임이 유재석 여기 요렇게까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작은 따옴표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문자열이니까 요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공간은 반드시 하나 있어야 돼요. 요 공간은 그러니까 웨어하고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잡으시면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에 내용을 저희가 바꾸죠. 뭐 예를 들면 요건 888, 얘는 뭐 30 최재석으로 바꾸고요. 최재석으로 바꾸고 대신 A1이 아니라 B1을 B1을 이렇게 바꾼다고 합시다. 이거 혹시라도 불안하시면 여러분이 뭐 해보면 되냐면 여기다가 sysout 해가지고요. 저기 있는 업데이트 SQL이라고 하는 애를 먼저 찍어보면 되죠. 찍어보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중간에 이런 애들이 다 공간으로 나타날 거거든요. 어쨌건 그렇다 치고 저희가 그냥 바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리고 여기 잘 나오는지. 그래서 컨트롤 F11로 쫙 돌렸더니 오류가 뜨네요. 자, 여기 봤더니 뭐가 오류인지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봤더니 업데이트 셋 패스워드 age 최재석 where id가 B1 그리고 여기 세미콜론이 있죠. 요게 문제겠네요. 요거를 제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좀 편해요. 그죠? 이게 나오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저쪽 DB 가서는 문장이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얘는 아예 문장 자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세미콜론이 없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깔끔하게 잘 들어가고 지금 여기 보듯이 여기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업데이트죠. 업데이트는 기존에 있는 거를 계속 해도 돼요. 계속 해도 뭐 어차피 이걸 다시 똑같이 계속 엎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 번 해도 오류가 안 생기죠. 얘는 이런 애가 여러 번 들어가니까 이제 사고가 생겼던 거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도 저희가 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딜리트까지 하면 CR 유지가 되는 거니까. 자, 딜리트는
문장이 이것도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쿼리 다 해봤으니까 여기에다가 똑같은 구조라죠. 그래서 delete SQL 이렇게 해서 SQL을 하나 만들어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sysout으로 여러분의 쿼리, delete 쿼리를 SQL문을 볼 거고, 얘랑 똑같이 긁어 와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delete update SQL이 아니라 delete SQL을 이렇게 넣으시면 지워지겠죠. delete 문장만 만들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얘도 delete 문을 이렇게 하나 만들자고요. 자, 그래서 카피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근데 얘는 쓰는 순간에 지워져 버릴 거라서 조심해야겠죠, 그죠? 누구부터 지울 건지 잘 고민하고 쓰셔야 되는데, 자, 저희는 제일 확실하게 A1부터 B1을 날릴게요. B1 김길동을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동이 아니라 최재석으로 바뀌어 있었겠죠? 여기 볼까요? 여기 최재석으로 이제 바뀌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러한 요거를 하나 날리려고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컨트롤 엔터라고 누르시면 샥 하나 지워졌대요. 그리고 봤더니 정말 날라갔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지웠는데 다시 지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향받는 애가 제로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가 영향받은 거고요. 지금 제로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다가 저희가 강제로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B1이라는 애를 이렇게 넣어놓고요. 이렇게 돌리면 B1이 여기 있죠, 지금? 이길동이라고 해서 이길동이라고 있는데 B1을 여기에 있는 이렇게 지우면 이렇게 하나가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B1은 날라갔죠. 그리고 다시 B1을 하면 오류가 뜨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울 게 없으니까 0번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요. 여러분이 지우시면 돼요. 근데 뭐 영향이 없겠죠. B1은 이미 지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아까 전처럼 뭐 하면 돼요? 어디 갔냐? 요거 하나 긁어다가 이렇게 붙여놓고요. 지우고 싶은 아이디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del id라고 찾고 그게 요거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 커리문에 뭐라고 찍히냐면 이렇게 해서 지금은 커리문은 어떻게 찍히냐면 얘를 잡고 여러분이 이렇게 샥 돌리면 지우고 싶은 아이디에다가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B1이다 아니면 뭐 C1이다 이렇게 하면 안 지워지죠. C1이 왜 안 지워지냐면 여기가 하려고 하는 쿼리가 이렇게 생겨보거든요. del id라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잘해야지 라고 하면서 여기 따옴표를 지우고 만약에 이렇게 더하기 뭐 이렇게 했다. 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거든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 돌렸는데 지우고 싶은 아이디가 C1이다. 라고 하면 오류가 뜨는데 왜 오류가 뜨냐면 얘는 이런 식별자를 어떻게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얘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이디처럼 어떤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에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에 문자열이다. 왜냐면 그냥 이렇게 쓰려면 숫자는 되는데 문자열이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죠?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작은 따옴표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도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아니고 큰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가 한 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요걸 묶어야 되거든요. C1이라는 문자열로. 그래서 이제 얘를 다시 한번 돌리면 여기가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C1이라고 넣으면 쿼리에 이렇게 C1이라고 들어가니까 여기 C1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쓰는 법, 요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연습하실 때 이렇게 쿼리를 찍어 보시면 돼요. 했는데 안 된다 그럼 이걸 그냥 이렇게 긁어가지고 여기에 가셔서 직접 해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럼 무슨 문제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문장 안에 삽입, 삭제, 수정 뭐 이런 걸 같이 하고 있거든요. 결과도 다 같이 보고 이러는데 이러지 않겠죠. 여러분이 무슨 특정 버튼을 누르면 이런 동작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따로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건 메인 안에서만 썼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장을 다른 데서 쓰고 싶다.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을 다 사실은 뭐 이런 애들은 필요 없는데 어쨌건 적어도 얘는 어때야 돼요? 얘는 다 이 멤버로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요 메인을 벗어난 다른 곳에서도 요 스테이트먼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거 조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 책에 있는 이런 이런 CR 유지죠. 이렇게 넣었다 뺐다 뭐 이렇게 하는 거까지 다 해봤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일단 요거까지 되면 일단 다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응용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건 바이 건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쓸 건지, 뭐 조인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맞추셔야 되고요. 제가 일단은 여기까지 영상을 정리해서 요거는 이제 교재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올리고요. 그 실제로 요 DB를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요런 애들 있죠. 요 연결하는 애들 요걸 이용해 가지고 뭐 로그인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사용자 정보가 있잖아요. 그죠? 뭐 이 사용자 관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뭐 박스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추가, 삭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리스트 쭉 관리하는 거 하시면 되고요. 일단 요거 불러다가 저희가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라고 하는 거 이제 로그인 창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 아마 요 DB를 쓰거나 활용할 때 여러분이 도움이 될 거고요. 이 할 때마다 이거 매번 이거 연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요거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B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해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요만큼만 이게 DB랑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DB를 타고 넘어갔다가 왔잖아요. 와서 여기서 값을 꺼내면 여기부터는 뭐예요? 자바가 사용하는 변수에서 그냥 쓰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는 데이터베이스의 영역인데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들고 요놈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꺼내 쓰는 건 이제 내 마음이죠.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보여줄 건지 화면에다 어떻게 할 건지 이건 이제 우리의 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DB는 도구일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여기에다가 글자 다 넣고 해도 되는데 다 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냥 저기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거기 걸 가져오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쓰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쓸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어쨌건 다음에 혹시 요거랑 관련돼서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제가 지난번처럼 월화 수 중에 하루를 잡아서 지난번처럼 그 디스코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질문도 받고요. 뭐 혹시 뭐 안 된다, 뭐 다시 보여달라 그러면 그런 부분도 바로바로 한번 진행해 보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됐기를 바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영상 여러 번 돌려보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거 우리의 구글 신께 물어보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쨌건 일단 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